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강익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2년에 만들어진 사회적경제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설기관입니다.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 마을기업지원사업,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그리고 기재부의 협동조합 지원센터 등 다양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4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운영본부, 기업지원본부, 인재육성본부, 그리고 혁신성장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총 3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사업의 흐름을 한번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고 그걸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풀고 싶을 때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지? 이걸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저희 인재 육성팀에서 사회적 경제 교육을 먼저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는 창업 육성팀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희 협동조합팀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법인 인가와 관련된 또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국토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증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저희 혁신성장팀에서 그리고 판로 지원팀에서 제품들을 원활하게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이걸 저희는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저희 기획운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 교육부터, 그다음에 창업, 그리고 법인 설립,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장을 위한 판로 개척, 그리고 자본 조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이강익 센터장님께서도 부통령 표창을 받으시는 등 강원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여러 부문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이러한 수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강원도 사회적경제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로 할 때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가 전국 1위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배경은 강원도에 1960년대부터 이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과 관련된 오랜 운동의 전통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풀어가는 이런 오랜 전통이 있었고, 이와 함께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이 되게 헌신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네트워크도 잘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와 협동의 정신이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사회적 경제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강원도 사회적 경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강원도가 지방소멸 위기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이나 이런 기반이 튼튼한 타 지역에 비교해서 좀 지역 발전에서 후회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영리 기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강원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민들은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내발적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바로 그 결과가 강원도 사회적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에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데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필요와 문제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전문가이고, 물론 사회적 경제에서 잘 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경제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맞는 적절한 컨설팅이나 지원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센터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외에도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동해 지역 3군데를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해 지역의 이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서로 연계하면서 서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같이 업무 협약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8월 말부터는 태백의 장성 탄탄 마을 관리 협동조합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컨설팅하면서 건강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탄탄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보다 좀 활기가 있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지금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새로운 형태지만, 사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오랫동안 강원도에 존재했고 많은 성공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 기업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있는 이제 마을 기업들 보면 이제 농촌 개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제 체험 시설이나 이런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참여하게 해서 거기에 다양한 체험 서비스나 또는 농식품을 가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 좀 들자면요, 양양의 해담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마을 기업인데요. 마을이 총 53개의 가구 중에 50가구가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연간 한 매출이 한 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여기 정규직으로는 한 5분 정도가 일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6월부터 한 10월 사이에 이제 비정기적인 형태로 그 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가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평균 소득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는 아주 알짜배기 소득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마을 기업 하나를 잘 만들면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공한 마을 기업은 어떤 성공 요인이 있을까? 첫 번째는 민주적인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를 잘 발굴하고 리더십을 잘 키울 수 있는 작업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 한 독단으로 이렇게 일을 풀면 단시간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패합니다. 민주적인 참여, 의사결정 구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잘 개발하려면 고객의 요구도 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성공해서 조합원들이 이득을 얻으면 옆에 분들,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볼 때는 이거 쟤들만 이익 보네? 우리는 이익을 보지 못하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되게 섭섭해하고 또 화를 냅니다. 우리 말 중에 내 배고픈 건 참아도 옆집 배부른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만 챙기면 마을 주민들이 배척을 하게 되고, 이 주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조합원들끼리만 그 마을 협동조합만 이익을 보고 다른 주민들은 이익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다음에 동의 안 해요. 이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이 마을 기업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득이 나올 때 조합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환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받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진입할 때 이 네 가지를 보는 겁니다. 진짜 혁신적인 민주적 리더십이 있느냐, 그리고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 요건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진입할 때 주요하게 보는 요건입니다. 나에게 사회적 경제란 연결망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합심해서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